하시죠. 네. 네, 저희가 281쪽인가에서 끊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요. 277쪽부터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지나갈 거고요. 281쪽부터는 다시 천천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석과 코일, 그리고 그 코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유계를 이용해가지고요. 어, 확인을 했었고요. 자석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검육의 바늘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였고요. 코일 속에 막대 자석을 정지해 있을 때는요,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요. 가운데를 가리키고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막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요, 검육의 바늘이요,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그 움직이는 폭이 더 커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전자기 유도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전자기 유도가 뭐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류가 유도되는 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이 전류를 흐르기 위해선 전압이 필요한데요. 그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N극이 가까이 가고 멀어지고 S극이 가까이 가고 멀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유도 전류와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특징으로는 어이? 예. 자석을 코일 안에 넣을 때와 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어 있고요. 자석의 극을 바꿔도요.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석을 코일 안에 넣고 정지시키면요. 자기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요. 더 많은 전류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흐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인데요. 패러데이는 이 전자기 유도 특징을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 첫 번째는요,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 즉, 코일에 생기는 전기는 코일이 감은 수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전기가 많이 생성이 돼요. 네, 두 번째 걸 쪼개가지고 세 개로 나누면요, 자석의 세기와 비례합니다. 자석이 세면 셀수록 전기를 많이 생성되고요, 자석의 움직임과 비례해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전기가 더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센 자석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일 근처에서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고요. 간이 발전기까지 해서 발전소까지 했네요. 그래서 간이 발전기 만들기를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주문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아, 후속이라서 다음 주에 오겠네요. 네,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진행했더니요, 몇몇 친구들이 눈치를 보면서 저는 못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하길래요,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키트를. 그래서 만들고 싶은 친구는요, 다음 주중에 저한테 오시면요, 그 키트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간이발전기 만드시고 불빛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요, 둥근 물체. 거기는 통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에나멜 선을 감아주시고요. 그 에나멜 선 양쪽 끝을 사포로 벗겨주십니다. 근데 이 사포로 벗겨줄 때 잘 벗겨주셔야 돼요. 선생님 안 나와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 대부분 이거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벗겨주시고, 벗긴 부분을 발광 다이오드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석을 넣고 자석을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을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어, 흔드는 운동 에너지가 코일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있고요. 그 전기 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에 들어와서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학 에너지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육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ATP가 ATP로 바뀌는 과정이 화학 에너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발광 다이오드가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요, 사포질 잘 못해서입니다. 네, 이 사포질만 잘해도요, 이거 고장날, 오류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포질 잘 못해서이고요. 나머지 이유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도달하지 못해서입니다. 뭔 소리냐? 코일을 덜 감아서, 아니면 자석이 약하거나, 아니면 흔드는 힘이 약해서. 미안해요. 이름이, 네, 미안해요. 음.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음. 그래서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을 켤 수 있는 원리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자기 유도. 그리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은 이 과정인데 이건 제가 281쪽 아래에 적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운데쯤에 적혀 있어서요. 이거 찾으셔서 밑줄 그으시면 돼요. 제가요, 이거 살짝 기다리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1회고사까지는 그렇게 좀 넘어갈 거예요.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그 아래쪽을 찾아보시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시면 돼요. 막 이걸 열심히 쓰려고, 하시기보다는 밑줄 긋는 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는 제 글씨가 예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필기를 많이 안 시켜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도 많이 안 시켜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밑줄 그으면 다 해결할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몇몇 개,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적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몇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만 하시고요. 나머지 건 웬만하면 밑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애타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스스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했지만 여기서부터 좀 차분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조 아래를 보시면 네, 저희가 간이발전기를 이용해서요, 코일 안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실제 발전기도요, 코일과 자석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 조금 달라요. 커다란 통에요, 주변부에 코일을 고정을 시킵니다. 음. 그리고요, 그 안쪽에 회전하는 자석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뱅글르 돌리면요, 코일에 자석이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를 반복을 하겠죠.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전하는 자석은요, 자석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자석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프로펠러 모양의 대형 터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거에 자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돌리면은 거기와 연결된 자석이 같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281쪽 아래에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통이 발전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코일이 뺑그르르 돌려져 있고요. 가운데 자석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자석을 뱅글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석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살짝 살짝 움직여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석을 직접 돌린다기보다는 터빈을 돌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무슨 발전기다라고 이름이 결정이 되고요. 아마 딱 하나 태양광 발전 빼고는 다 터빈 돌려요. 음.
태양광 발전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발전기의 원리는 앞차에서도 얘기했듯이요. 터빈을 회전시키면 터빈에 연결되어 있던 자석이 코일 안쪽에서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전기를 모아서 다음 시간에 배울 송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81조 아래 프로펠러 모양의 장치는 터빈이라고 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8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282쪽의 아래부 가운데 보시면요. 해보기가 있고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한 그림이 있는데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그림이 있고요. 얘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열에너지를 얻고 이 열에너지를 가지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이 빈칸에 있는 이 빈칸에 들어갈 에너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빈칸에 들어갈 에너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얘네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해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서 뭘 불을 지피느냐? 물에 불을 지피입니다. 네. 커다란 통에다가요 물을 담고요 거기다 아래다가 불을 지펴요. 그럼 물이 끓겠죠. 물이 끓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수증기.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수증기를요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들어요. 이 수증기를 터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 선풍기에요. 우리 입으로 말고요. 내가 빨대 같은 걸로 커다란 빨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장치해가지고 후 불면요. 나에게 돌아가거든요. 어. 터빈도 마찬가지로요. 수증기를 세게 막 뿌리면요. 터빈이 돌아가요. 돌아가는 터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던 자석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코일 주변에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기유도 현상이 생기고 전기를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화력발전소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핵발전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작동하느냐?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라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요. 이 우라늄에요, 어떠한 자극을 줘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성자를 하나 빠르게 평 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요, 빠르게 쏘면요, 얘가 맞는 애 입장에서는 부러져요. 쪼개져요. 그래서 우라늄 원자가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쪼개지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던 에너지가요,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네. 발전소들이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는 짓이 물 끓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발전소들이 커다란 강이나 바다 근처에 있는 게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산에 있으면 물 지하수 끌어다 써야 되는데요. 그럼 지하수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강이나 커다란 바다나 커다란 강이나 바다 근처에, 네. 근처에 발전소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이고요. 그 물을 끓게 되면은 수증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수증기를 똑같이 고온고압 상태로 바꿔서 터빈으로 보내고 터빈을 뱅글뱅글 돌리면 발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에 들어갈 에너지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음, 어떠한 에너지인지를 써주시면 돼요. 네, 세 개니까 뭐 금방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가나다에 들어가는 걸 써보자라고 했으니까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거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제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얘가 화석 연료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라늄의 원자가 쪼개지면서 핵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에너지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열에 그걸 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터빈을 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터빈이 돌아가는 그 행위 운동에너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283쪽에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나다 찍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저 공통점은요, 둘 다 물을 끓입니다. 네, 둘 다 열을 내는데 열을 내서 하는 게 뭐냐? 물 끓이는 거예요. 음.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고요. 이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뱅그르르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작동을 시키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 열을 얻는 방식이요. 네,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열을 얻고요. 핵발전소는 핵의 분열을 이용해서 열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얻는 방식만 다르고요. 그 뒤에 물을 끓이는 과정, 그리고 터빈을 돌리는 거, 발전소 작동시키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전기, 발전소 얘기하면서요.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 인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뭐 풍력 발전, 걔네들은 바람의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요. 어, 그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예, 그런 차이를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283쪽입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 원자력 핵발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있고요. 수증기. 그래서 증기를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들어서 터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은 증기가 빠르게 움직이면서요.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터빈이 회전시키면서 발전기 안에서 자석을 같이 회전시키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화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즉 화학에너지가 물을 끓이면서 열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이 열에너지 가진 증기들이요, 터빈을 돌리는 운동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 같은 경우는 핵연료, 거의 대부분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핵연료가 쪼개지면서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증기를 고온고압 상태로 만들어서요,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화력발전소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 전환을 보시면 핵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 틀리고요. 나머지 세 개는 똑같아요. 핵에너지를 써서 열에너지, 수증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를 터빈을 통과시키면서 변기를 돌리는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고요. 이 전환되면서 전기에너지,
같이 전환되는 발전기의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가요,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친구가 수력 발전소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게 폭포. 그럼 폭포에 발전소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폭포를 많이 해치기 때문에 폭포에 발전소를 만들진 않고 댐, 댐에 만듭니다. 그래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저희가 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요. 번역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 어, 직역으로 번역하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거를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번역을 하면은 잠재된 에너지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수력 발전소가 되는데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만드느냐? 댐에 수력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어떠한 과정이냐면요. 댐을 일단 지어요. 그러면은 물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게 수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음.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요. 댐의 위쪽에 수분을 개방을 시킵니다. 그럼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요. 이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이 물을 맞아서 빙그르르 돌아요. 물레방아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위에서 물을 쪼로로 하면은 물레방아가 그 물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빙그르르 돌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뭐 방앗간이라고 하면은 뭐 빠ton가, 음식들을 빠ton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응용한 게 바로 수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려서요. 터빈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수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요, 각각 화석 연료, 핵 연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서요. 앞에 봐주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오늘 1시간 동안 배운 거요. 저번 시간까지 2시간 동안 배운 거요. 전자기 유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발전소도 배우고 있는데 다 저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발전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터빈? 필요가 없는 거죠.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유도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발전기가 많이 모여서 연구소급으로 된다. 발전소. 그리고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상, 생산하는 현상을 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라고 하고요. 그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소를 핵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발전소를 수력 발전이라고 해요. 네, 핵발전소는요, 우리가 흔히 원자력 발전소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83쪽에 아래에 있는 수술 해결하기는요, 혼자 해보시고, 안 되시면, 옆에 있는 친구 물어보시고, 그때도 안 되면, 찾아오시면은, 그때는 질문 받아서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